손담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소미는 아침부터 무척 바빠졌습니다. 매일 선생님을 뵐 때마다 엄마가 소미의 머리를 꾹 눌러 인사를 시키셨는데 손담을 배운 이후로 먼저 인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부 시간에도 소미는 무척 바빠졌습니다. 그동안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소미가 처음 만지는 물건을 손에 쥐어주시는가 하면 간식도 선생님이 선택해 소미의 포크에 찍어주셨지만 이제는 여러 번 물어봐 주시고 소미가 스스로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과제를 할 때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담임 선생님께 하던 싫어요 표현을 음악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바람에 그냥 활동했지만 이제는 담임 선생님도 음악 선생님도 엄마도 소미가 하는 손담을 보시고 소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신이 난 소미는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몸짓 상징, 손담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간단한 몸짓을 중심으로 개발된 의사소통 상징 체계로 시각 중복 장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시각 중복 장애 학생들은 하늘, 안개, 구름, 슬픔, 기쁨 등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험의 부족이 누적되면 개념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새로운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을 다른 장면에서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하는 실제 장면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상징 체계를 변별하여 학습하거나 AAC 도구의 그림과 단어를 바르게 연결짓지 못해 어휘를 학습해 확장하거나 일반화하여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각중복 장애 학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팔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의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동작 모방의 기회가 적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신체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중복 장애 학생도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시선이나 얼굴 표정, 자세의 변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몸짓을 사용합니다. 다만 경험이 매우 적기 때문일 뿐 시각중복 장애 학생들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몸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짓 상징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손담을 인위적인 상황에서 지도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중 구체적인 실제 장면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몸짓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이야, 무슨 소리 들려? 비가 오고 있어. 이거는 이 소리야. 이 소리. 자, 우리 귀 한번 만져보자. 비가 와요. 손담을 처음 접하면 이거를 대체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 많은 단어들을 언제 다 외워야 하나? 라는 부담이 생기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대체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고 어떤 순서대로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 중복 장애 학생들에게 수화와 같이 생긴 이 손담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 반 학생 중에서 표현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정우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무언가 요구를 하는데 제가 정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도 답답하고 또 정우도 답답해 하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손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우에게
보다 의미 있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서 사용을 해보기로 결심을 했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손담은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었어요. 손담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우가 음악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음악을 틀어달라는 얘기를 표현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책상을 두드리거나 자신의 귀를 두드리거나 저를 잡아당기기만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손담 표현으로 듣다라는 것이 귀를 두드리는 건데요. 정우에게 음악을 틀어주기 전에 손담이라는 표현을, 손담으로 듣다라는 표현을 가르쳐 주면서 정우야 음악 틀어줄게 하고 틀어줬더니 요즘은 정우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제 손을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귀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귀를 두드리는 행동들을 제법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숟가락이랑 포크를 번갈아 가면서 식사하는 식사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크나 숟가락이라는 어휘를 그 사물과 연결시켜 주고 싶어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또는 간식을 먹기 전에 포크를 사용할 때 포크를 만져보게 하고 이제 손담으로 표현을 하게 하면서 이제 포크라는 것과 그다음에 어휘를 서로 연결짓도록 이제 해주고 있어요. 정우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손담 표현을 또 다른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정우가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수도 늘어날 것이고 저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의미 있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손담을 부담 갖지 말고 꾸준히 바로 시작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시각중복 장애 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빛이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어렴풋이 형태만 보기도 하는 등 그 시력의 정도와 특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학생의 시력과 시야, 눈부심 유무, 선호하는 조명과 대비 조건 등 각 학생의 시각 특성을 고려하여 손담을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몸짓 상징을 관찰하고 모방할 때 부적절한 조명이나 빛의 번쩍임 등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상대방의 위치 또한 몸짓 상징을 관찰하거나 모방하고 습득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잔존 시력이 있는 시각중복 장애 학생 중에서 시야가 좁고 중심 시력이 좋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담 표현을 관찰하고 모방할 때 시야 안에서 상대방의 표현이 다 보이는 위치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야가 좁아서 상대방의 몸짓 상징 표현의 일부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표현을 만져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중복 장애 학생을 위해서 손담 교수, 학습 자료를 준비할 때는 그림이나 사진을 설명해주는 음성 자료, 관련된 실물, 입체 복사 등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저시력 학생을 위해 명확하고 크게 구성되어 있는 사파와 낱말 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호하는 배경 색상으로 손담 카드를 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는 눈부심이 없는 재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대했을 때 더 잘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확대경이나 확대 독서기, 화면 확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몸짓 상징 표현 그림이나 상대방의 표현을 보여주거나 표현 그림 자체를 확대하여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중복 장애 학생에게 손담을 지도할 때 사물이나 사물의 일부분을 함께 사용하며 의사표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체 모양이나 동작을 본떠서 만든 표현과 관련된 물체나 동작을 만져본 후 표현을 지도합니다. 과일, 사과 표현을 지도할 때는 둥근 모양의 과일을 만져본 후에 표현을 지도합니다. 과자 표현 활용에 대한 일상생활 내 손담 교육 장면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쪽은 기다려. 빵. 빵. 그리고 이거는 과자. 자, 정우 뭐부터 먹을까요? 골라보세요. 빵 먹을까? 과자 먹을까? 냄새 맡고 있어? 빵이고 과자고. 자, 어떤 거 먹을래? 빵, 과자. 뭐부터 먹을까?
얘기해보자. 자, 과자 주세요. 간식, 과자, 과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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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간식 먹어요. 손담 표현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반 학생들에게 손담을 지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어휘부터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휘여야 될 것 같았고요. 또 흥미를 갖고 있는 어휘. 세 번째는 제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휘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부를 일은 참 많죠. 자신을 봐달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엇을 요청할 때 뭐 등등 선생님이라고 부를 일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무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손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선생님 하고 말을 한 다음에 그 학생의 오른손으로 학생의 왼쪽 손등을 이렇게 3번 두드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실무사 선생님은 제가 요청드린 대로 그 학생의 손을 잡고 선생님 하고 나서는 이렇게 3번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즉각 달려갔어요. 누구야? 선생님 불렀니? 선생님 불렀구나. 그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소리 내서 웃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무척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내 전략이 성공을 하고 있구나. 첫 번째 반응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아침에 등교했을 때 규칙적으로 그렇게 선생님을 부르도록 했고 또 선생님을 그러니까 나를 부를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부르도록 실무사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 결과 우리 반에 스스로 선생님을 부르는 학생이 있어요. 뭐 과자를 요청할 때라든가 물을 요청할 때 선생님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손담을 사용해서 선생님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그동안에 정말 선생님을 많이 부르고 싶었구나,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척 답답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그 어휘 외에는 학생들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를 체크해서 어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 표현을 가르칠 때 의사소통 상대방과 시각 중복 장애 학생이 손을 잡고 몸짓 상징을 함께 표현해보는 방법, 학생의 손 모양과 움직임을 직접 가르쳐주는 방법, 시범을 보이며 따라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이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몸짓 상징 표현 동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의 손 아래에 교사의 손을 넣고 손 표현을 하는 손 아래 손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생이 몸짓 상징 동작을 익히는 과정에 거부감이 적어지면 표현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수정하기 위해 상대방이 학생의 손이나 손목을 잡고 동작의 모양이나 방향을 안내하는 손 위에 손 방법을 사용합니다. 선생님. 예원아, 선생님 불렀어. 선생님 불렀어. 알았어. 알았네. 다시 부를까? 다시. 하나, 둘, 여기 봐봐. 딱 잡고. 다시 불러. 선생님. 예원아, 선생님 불렀어. 아이 주연아, 선생님 불렀네. 선생님 왔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주어라. 네. 지금 살펴볼 활동은 시각중복 장애 학생이 손담의 기본 표현으로 가족의 호칭을 익혀 표현할 뿐 아니라 가족과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 활동입니다. 안녕. 나는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야. 손담을 이용하여 나는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야를 표현했습니다. 기본 표현을 시각중복 장애 학생에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을 사용한 표현을 한 손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덥다, 주세요와 같은 손담입니다. 움직이는 동작이 포함된 표현을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듣다, 배고프다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특정 손가락을 이용한 표현을 다른 손가락이나 주먹 또는 손을 펴서 표현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위, 올라가다, 아래, 내려가다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곡선으로 표현해야 하는 동작을 직선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 하늘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요청을 할 때는 상대방의 손이나 몸에 표현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끄다, 기다리다 표현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기본 표현을 시각중복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수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대변 볼래요. 휴지 갖고 가. 여기서 사용한 화장실이라는 기본 표현을 손끝을 위로 향하게 편 한 손의 손바닥을 다른 손 주먹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손담 표현을 연결하거나 이해를 돕는 단서를 활용하면 시각중복 장애 학생들의 표현이 보다 풍부해집니다. 이 활동은 학교 공부를 마친 상황에서 오가는 대화에 필요한 표현들로 구성하였으며 두 가지 손담 표현을 연결하여 표현하기와 단서를 통하여 이해를 돕는 확장 활동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야! 수업 끝났다. 집에 가야지. 가방 메고 버스 타러 가야지. 이 영상에서는 손담을 이용하여 야, 수업 끝났다. 집에 간다. 가방 메고 버스 타러 가야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다를 다른 표현과 연결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타요, 자동차 타요와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리다도 다른 표현과 연결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릴 준비하자, 버스에서 내리자와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함께 버스 표현을 한 다음 학생이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직전에 학생의 손바닥에 교사의 손가락을 계단 수만큼 갖다 대며 계단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단서를 주며 표현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손담 표현을 하는 즉시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여 표현에 대한 강화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면 도전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각중복 장애 학생들이 도전 행동을 보일 경우에도 교사가 촉각적 접촉을 통한 수정된 손담 표현을 활용하면 보다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행동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중복 장애 학생에게는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손담을 적용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좋으며 시각중복 장애인의 가족, 교사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일관성 있게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손담 활용이 기대되는 시각중복 장애인의 주변인 모두가 먼저 손담을 익힌 후에 학생과 더 자주 묻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손담의 성공적 사용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시각중복 장애 학생이 손담을 습득하고 의사소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의사소통 상대방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시일 안에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여 재촉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중에 손담 표현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많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